여러분들도 한 번쯤 머릿속으로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전원에 예쁜 집을 짓고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장면을 그려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알맞은 집은 무엇일까요? 밤이 오면 소쩍새와 부엉이가 울고 연못 옆에서 개구리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봄. 넓은 뜰에 배추와 고추 상추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 붙이고 사는 것. 구름이 항아리 속을 기웃거리던 마당과 어머니의 슬픔이 묻어있는 부엌.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은 이런 향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노인처럼 노년에는 다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풍요롭지는 않아도 여유로울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집니다. 물론 시골에 살아보면 답답한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주는 딱딱함에 비해 시골이 주는 따스함은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골에 내려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현실들이 맞지 않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분들이 말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후 자금과 인프라입니다. 노후에는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무엇 하나 저렴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골은 나라 지원금도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지연으로 묶여 있어 외지인은 거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전원 생활을 하실 때에는 꼭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원 생활이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은퇴하기 전에 전원 생활을 시작하셔서 조금 멀더라도 직장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병원이 없습니다. 시골은 읍내에 가정의학과나 작은 치과 안과 정도는 있으나 전문 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몇십 분을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비와 자동차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시골에서는 차량 유지 비용과 기름값 지출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인적이 적은 변두리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자가용은 전원생활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일상 속에서 휘발유 소비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딴 시골 마을이 주는 정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 자체가 없다면, 그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5번째, 방치된 대형견이 많습니다. 입막의 강아지 한 마리 정도는 키우기 마련인데요. 이때 행인을 위협하는 대형견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뿐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견주들은 그것이 강아지를 위하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성이 결여되면 예민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싫어서 전원주택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웃의 불편보다 마당에서 대형견을 키우고 싶다는 개인적인 로망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대형견을 마당에 풀어두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마을이라고 산책을 했다간 크고 작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번잡하고 시끄러운 소음이 체질에 맞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과 소음에 지친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전원 생활이 맞을 수 있으나 몇 개월 몇 년을 사시다 보면 다시 사람과 도시가 그리워질 테니까요. 그러니 그럴 땐 마음에 드는 시골에 가셔서 인근의 펜션을 한 달간 대여하여 살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과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원주택 살이의 장점은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년에 내가 살 집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의 시선과 재산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러한 관점으로 후에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을 몇 가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시설 편의시설 위주로 찾으세요.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령자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매우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병원이 멀리 있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된다면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는 되도록 병원이 가까운 곳을 거주지로 알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또한 거주지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망이 잘 된 곳을 찾으세요.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차량 운전하는 것도 갈수록 힘들어지지요.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교통망이 잘 진 곳에 주거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어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적할 때 교통비를 거의 안 들이고도 나들이도 갈 수 있어 참 좋겠지요. 세 번째,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세요. 요즘은 자재비가 올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만만히 보다 가는 집값과 땅값을 보고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인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남의 눈치나 과거의 기억은 내려두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기에 제일 편안한 집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곳이 도시건 시골이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집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